왜 한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문명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종교를 공격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선언일까요?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는 신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이었죠. 도덕과 가치, 선과 악의 기준은 대부분 신의 이름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신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사람들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의 삶을 판단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매우 견고해 보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한 철학자가 등장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인류사의 큰 사건이었죠. 이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서양 문명 전체를 흔든 철학적 폭발이었습니다. 바로 니체의 말이었죠. 니체가 살던 19세기 유럽은 거대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죠. 인간은 자연의 비밀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종교적 세계관은 과학 앞에서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지동설과 진화론 같은 새로운 이론들은 신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믿음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고 도시와 공장이 성장하며 사람들은 교회의 설명 없이 세상을 보았죠.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가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옛 가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가치의 공백이 생긴 시대였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공백을 가장 날카롭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 선언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신을 중심으로 삶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신에게서 선과 악의 기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이것을 현대 문명의 위기로 보았습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이미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신의 도덕을 따르는 것을 위선이라 보았습니다. 권위는 부정하면서도 기존 도덕을 절대적인 가치처럼 믿는 상태. 그는 이것을 과도기적 위기로 보았죠.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요. 인간은 외부 권위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존재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는 코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초인은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인간을 뜻하죠. 초인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단단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니체 철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롭고도 슬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리노의 말입니다. 니체는 어느 날 길에서 마부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말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혹한 광경이었죠. 그는 그 말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니체 사상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정신은 무너졌지만 이것은 인간이 권력과 도덕 앞에서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이 기존 가치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믿었던 철학자였습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이유는 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더 이상 외부의 절대적인 가치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선언은 절망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 시작이죠. 절대적 권위가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할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당연하게 믿어온 가치들을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외부의 정답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옳은지 스스로 묻는 주체적 사고가 시작됩니다. 둘째, 삶의 기준을 외부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 속에서 찾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외부 명령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들어섭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죠. 셋째, 삶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창조되는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삶의 유일한 예술가이죠. 니체의 사상을 요약하면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창조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가요? 니체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유일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성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니체의 사상은 이후 실존주의 철학의 문을 열었으며 현대 철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는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긍정하라는 니체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니체가 던진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 칭한 그는 낡은 가치들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니체는 허무주의라는 깊은 수렁을 넘어 인간의 고귀한 창조성을 발견한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문장들은 오늘날 예술과 문학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수많은 예술가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유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떠나는 끝없는 여정이자 지적 탐험입니다. 여러분의 철학적 사색이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식은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수인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 인간 이성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깊은 사유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문학적 성찰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더 나은 미래, 종문 고박사와 함께 지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체의 철학적 여정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의 날개를 편다는 말처럼 니체의 사상은 시대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 니체는 그것이 인간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지적인 유산은 다음 세대의 등불이 됩니다. 니체의 불꽃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적인 충만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